네, 청결한 의복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복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실과 옷감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섬유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뭐 천연 섬유, 인조 섬유 뭐 하위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과정으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일단 가장 옷의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섬유라고 할게요. 섬유가 실을 거쳐서 옷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섬유에서 바로 옷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실과 옷감에 따른 분류 먼저 살펴볼 건데요. 두꺼운 실로 뜨개질하는 경우 보통 생각하죠? 그죠? 그러한 경우를 바로 편성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편성물이라는 것은 바늘 손을 이용해서 실로 코를 만드는 것을 되풀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뜨개질 하면은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그런 거 생각나죠? 그죠?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고 보온성이 큽니다. 신축성이라는 것은 잘 늘어나는 성질을 얘기하고 보온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따뜻한 성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속옷, 스웨터 등이 바로 편성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실을 어떻게 교차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직물, 실을 직각으로 교차하여 짠 것 해가지고 평직 같은 경우는요, 날실이랑 씨실을 지금 그림과 같이 한 올씩 교차해서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촘촘히 짜여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평직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것에 비해 튼튼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시탁보나 아니면은 셔츠 등을 바로 평직으로 이용해서 만들곤 하죠. 그 다음에 능직 같은 경우는요, 날실과 시실을 2홀 이상 짠 경우로요, 사선 무늬로 생기고, 그리고 데님, 진 같은 경우가 바로 능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자직 같은 경우는요, 날실과 시실을 4홀 이상 하는 경우로서 평직과 능직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광택이나 아니면 촉감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평직 같은 경우는 튼튼했죠? 그죠?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마찰에 약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나 스카프 같은 경우 부들부들하죠. 그죠? 그러한 경우를 바로 수자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섬유가 실을 거쳐서 옷감이 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에 반대로 섬유가 바로 옷감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섬유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옷감은 우리 교과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펠트, 또 다른 하나는 부직포입니다. 펠트는 양모의 추경성이 뭐냐면 털 섬유가 열 압력 습기에 의해서 엉키고 줄어드는 성질을 말해요. 이 추경성이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엉키고 설켜서 줄어드는 성질을 이용하여 열과 습기, 압력을 더 가해 만든 옷감입니다. 이러한 옷감 펠트는 마찰에 약하고 신축성, 늘어나는 성질이 없습니다. 또 다른 섬유인 부직포는요, 시작점이 다르죠. 인조 섬유를 얇게 펴놓고 열이나 접착제로 고정시켜 만든 옷감입니다. 보온성, 따뜻하게 유지하는 성질과 통기성, 바람이 드나드는 성질이 좋고요. 마찰에 약하고 신축성이 없다는 앞에 있었던 펠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펠트 필통, 펠트 지갑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부직포를 이용한 부직포 에코백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자, 이제 섬유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분류를 일단 큰 그림으로 외우시고 안에 세부사항을 그 다음에 외우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일단 섬유를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연 섬유는요, 이 단어에서 느끼다시피 자연 그대로 천연적인 섬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천연 섬유는 합성 섬유, 이 인조 섬유 안에 하위 단계에 있는 섬유를 얘기하거든요. 이 합성 섬유에 비해서 흡습성이 커서 위생적이다, 그러고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흡습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얘기를 해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습기를요. 수분이 아닙니다. 흡수성이랑은 달라요. 얘는 흡습성이에요. 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섬유에서 습기를 빨아들이면 그 섬유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빈 공간. 거기에 습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섬유가. 그래서 틈으로 사실 바람도 드나드는 통기성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열을 차단하는 보온성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온성과 통기성 같은 위생학적인 성질을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바로 뭐가? 습기가요. 그래서 흡습성이 크면 위생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 자체에 습기가 있으면 당연히 습도가 높으니까 정전기가 발생할까 안 할까? 정전기는 언제? 건조할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천연 섬유는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요. 이 식물성 섬유는 예를 들면은 면, 마 같은 게 있는데 이 면은 어디에서? 목화씨, 그지? 그러고 마는 어디에서? 마섬유, 그 줄기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 같은 경우는요. 모와 견이 있는데 이 모는 양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견은 여러분이 아시는 누에고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면마, 모견 전부 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조 섬유를 살펴볼 건데요. 인조 섬유 안에는 재생 섬유와 합성 섬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생 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 펄프나 린터와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펄프는 목재 펄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린터는 면 린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펄프와 린터와 같은 이런 천연 섬유를 모한 가공한 섬유를 무슨 섬유라? 재생섬유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생섬유의 하위 단계로 레이온하고 아세테이트 이 두 가지를 알 거고 이 두 가지의 특징까지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합성섬유 같은 경우는 왜 우리 1학기 때 플라스틱 배웠었죠. 그죠?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자재로 바로 석유를 합성한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석유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입는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네요. 합성섬유, 석유와 같은 공업 원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섬유를 합성섬유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네 가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이 있겠어요. 합성섬유에. 청결한 의복관리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